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수정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대외 환경이나 대내 환경의 불확실성에 노출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어떤 쪽에 관심을 두고 매크로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와 연결해서 주식시장 이번 주 뷰를 같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를 보면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내 환경의 변동성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시장은 자연스럽게 위험을 기피하게 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예를 들면 아무래도 엔화가 되겠죠. 특히 최근에 트럼프가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다 이런 발언이 엮여지면서 엔달러는 주중에 108엔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채권이 있겠죠. 미국 국채 수익률은 2.2%까지 떨어지면서 121선 이평선을 하회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선이라고 얘기하는 121선을 하회했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극단적인 선호가 나타났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내 환경 전반적으로는 공통점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전격적으로 환율 보고서 발표됐죠. 일정 부분은 사실 예상된 사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된 이벤트가 확실해졌다 아니면 이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 생각대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그냥 기존의 관찰국을 유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환율 보고서가 그 관찰국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달러 약세 쪽으로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노출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원래대로 되쳤죠. 그래서 아마 원달러는 완만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프랑스에 대한 대선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환율은 이제부터는 약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분기까지 한 1180원까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환율 보고서에 대한 이벤트가 상반기 마무리됐지만 10월까지 가면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달러의 상승 속도는 비교적 완만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환경은 그 변동성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노출됐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펀더멘탈을 끌어올리는 방법이겠죠.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에 대한 경기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의 보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쪽이 중국의 1, 4분기 GDP겠죠. 6.8%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월 단위 수치가 올라오면서 완만한 경기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변동성 리스크를 중국 GDP가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반면 미국과 유로존 중류입니다. 미국과 유로존에서는 4월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미국은 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 약간 밀리는 형태가 될 것이고 유로존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56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숫자가 예상되지만 프랑스 선거라는 정치 이벤트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 센티멘털 지표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변동성 리스크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됐고 중국의 1, 4분기 GDP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여전히 그 프랑스 선거를 비롯한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이 노출되고 미국에 대한 성장 둔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크고 매크로 측면에서는 중립적인 영역에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주식 전략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주식 시황이나 파생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용구라고 합니다. 이번 주 주식 시장에 대한 생각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좀 심화되면서 글로벌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나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기류의 완화는 후퇴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 수급의 어떤 숨고르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 이러한 흐름들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가려서 봐야 될 부분이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시장 측면의 이 제약 요인들이 이 펀더멘탈 리스크로 비화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반적인 글로벌 정책 환경이나 중장기 경기의 어떤 순환적 회복의 방향,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개선 흐름, 그리고 기술적 변수 측면에서 이 코스피 20일 이동 평균선의 하방 지지 가능성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지수 2100선 이하에서 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좀 모아 본다라면은 2100선 초입에서는 펀드라든지 어떤 투자형 상품에 대한 비중 확대에 호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변수 측면에서는 두 가지 긍정과 부정 요인이, 이번 주 변수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 요인이 좀 맞서는 구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17일 날 오늘이 될 텐데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나 3월 매크로 데이터들이 쭉 나올 예정인데 전반적인 어떤 기대감들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이 신흥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경감시키고, 그리고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에 일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좀 좋게 평가합니다만은 이 주 말쯤에 전개되는 프랑스 대선과 관련해서 이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역시도 좀 지켜보고 좀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 수급 측면에서 좀 부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세 어떤 조정의 성격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상황이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큰 틀에서 현재 어떤 중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경기민과 수출 대형주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저점 매수 어떤 호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어떤 단기적인 현상들, 원화 강세라든지 그 외국인들 수급의 어떤 약화, 이러한 부분들은 그간 좀 소외돼 있었던 내수 성장주들의 어떤 저점 반등 가능성들을 좀 지지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런 좀 바벨 포트폴리오 구축이 단기적인 어떤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식 쪽 말씀은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끝나온 것 같지만 기간 조정에 대한 기간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쪽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선 의원이 지금 해외 출장인 관계로 이번 주는 채권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좀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 양호한 구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채권 쪽 투자가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